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있고요.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 오고 갈 수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는 중앙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대체로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은 간선도로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그 뒤쪽에 있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요. 이면도로에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은 물고 천천히 갑니다. 신호등 없는 미니교차를 딱 지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랑 부딪힌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아주 천천히 가죠.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천천히 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는데요. 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막 지나고 그리고 미니교차로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아이쿠. 이번 사고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주차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학생이 탄 자전거가 갑자기, 원래 자전거는 좌회전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원을 좁게 그리면서, 그리고 좀 아래쪽을 바라본 것 같죠? 앞으로 안 보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혔어요, 자전거가. 그래서 불박차는 쓰는데 자전거가 쾅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가 중앙선 물고 갔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 일시정지 안 했다. 그래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랑 자전거랑 부딪히면은 자전거가 약자입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경찰이 얘기한 대로 중앙선을 물고 갔기 때문에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그게 맞을까요? 황색 실선의 중앙선도 있고요. 황색 점선의 중앙선도 있습니다. 점선의 중앙선은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어갔다가 추월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의미고요. 황색 실선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황색 실선인데요. 그러나 그 절대가 언제나는 아니죠. 부득이하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공사하고 있어갖고 내가 가야 될 길이 꽉 막혀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앞에 사고나 있을 때, 사고 난 차들 때문에 꽉 막혀 있으면 옆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처럼 주차돼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에요. 다만 넘어가더라도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오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이번 사고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중앙선 물고 갑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이란 표현은 오른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맞은편에 차도 안 와요. 그리고 불박차가 천천히 갔어요.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죠. 거기 왜 일시정지 안 했느냐. 그게 불박차 잘못이다. 경찰은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그러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앞에 있는 정지선, 그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 주라는 의미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 영상에 보행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고요. 일시정지 안 한 거,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에 주차돼 있으니까. 매우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여기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 됐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차가 두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검은 차 한 대, 은색 차 한 대, 또 왼쪽에도 흰색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모든 차가 천천히 가면 되는데, 천천히 가다 뭐 탁 나타나면 딱 멈추면 되는데 상대차가 서행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차로 네모 박스에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일시정선, 지금 여기죠. 네, 여기서는 여기에
자, 어차피 안 보여요. 더 가서 여기에 서야 되는데 여기에 교차로 네모 박스. 교차로에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네모 박스를 뜻합니다. 그 네모 박스에 서서 들어가기 전에 살펴야 되는데 살피려니까 오른쪽에 차가 한 대 더 있어요. 저 회색 차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갑니다. 지금 불박차가 아주 천천히 가죠. 이때 자전거 나타나는데요. 자전거 나타나고 바로 멈추면서 자전거가 들어갔습니다. 자전거가 좌회전하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가운데. 교차로의 가운데 점, 중심. 그것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원을 좁게. 일종의 역주행이죠. 갑작스러운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한 1m 뒤에 멈췄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마침 거기 경찰관이 있었대요. 경찰관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것을 갖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박차는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색 차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회색 차를 지나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불박차는 지킬 거 다 지켰죠? 자전거는 모든 걸 안 지켰어요. 앞을 안 봤죠? 빨리 들어왔죠? 급하게 좌회전했죠? 역주행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 들었죠. 아무리 약자라 한들 불박차가 잘못한 게 있어야, 불박차에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어야, 그래야 불박차가 자전거 탔던 그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를 대주겠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매우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과실 비율은 100대 0입니다.